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오픽 국내 도입 이후 오픽이 17년이 되어 가고요. 이제 20만을 항상 넘는 그런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지껏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 일치되는데요. 네, 그게 바로 낮은 난이도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를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못마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궤변이 어딨냐, 또는 뭐 짜증난다, 누구 말이 맞냐. 근데 저는 그런 그 비판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 잘못된 정보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난이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난이도는 높은 등급을 갈 때 높은 난이도를 고르면 유리하다. 뭐 낮은 난이도로도 상관이 없다. 뭐 이게 분분히 맞서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높은 난이도를 해서 고득점 영역의 문제가 많으면 고득점을 내가 받을 때 고득점에 대한 디테일한 사안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쉬운 문제에서는 훨씬 잘할 수 있던 사람이 난이도를 올려서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받음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 못할 수 있잖아요, 대답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용에 충돌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팩트만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이도 3과 난이도 4를 고른다고 해서 만점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IH 어드밴스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지표를 보면요. 일단 연에 20만 명이 보는데 20만 명 중에 IH를 받는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 되겠죠. 그 중에 3-3과 4-4를 골라서 IH를 받는 인원이 무려 16,000명이나 됩니다. 1년에 4만 명 정도 IH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16,000명이 난이도 3이나 난이도 4를 골라서 16,000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5만 골라라, 66만 골라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3과 4를 골랐을 때도 전체 IH의 한 40%는 3-3과 4-4를 골라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드밴스도 적지 않은 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 3과 4를 골라도 1년에 어드밴스가 2,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이죠. 낮은 난이도를 골라도 고득점이 된다는 완전 사실. 자, 반대로 그 높은 득점을 위해서 높은 난이도만 골라라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 난이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문제 개수는 5개에서 6개인데요. 난이도 3을 고르던, 난이도 6을 고르던 공통적으로 출제된 문항은 9문항 정도 됩니다. 9문항은 어떤 난이도를 골라도 상관없이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난이도를 고른 사람도 낮은 득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등급을 위한 채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문제나 IM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6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로 진짜 고득점, 어드밴스를 가려내기 위해 뭐 5%에서 10% 되는 어드밴스를 가려내기 위한 문항이 IH와 어드밴스는 사실 어드밴스를 못 맞은 사람을 IH를 주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를 고르더라도 6문항이나 되는 고득점에 속가내는 기준의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낮은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실제 그 댓글로 올라온 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사실 IM2만 나오면 됐고 그 전까지는 5호만 체크해서 계속 IM1만 나오길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3-3만 해도 되겠다 싶었고 롤플레이랑 서베이 중심으로 한글 줄거리 써두고 갔는데 웬걸 IH가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3-3을 골라서 어드밴스가 나오신 분도 감사의 글을 전했습니다. 자, 인기에 편승해서 너무 높은 난이도를 골라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것으로 포장해서 자신이 뭐든 아는 그 능력자인 양 그렇게 누를 범하는 것보다 저처럼 그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난과 그 조롱을 계속 참고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이 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난이도를 골라서 고득점이 나온 게 아니라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요. 높은 난이도나 낮은 난이도나 공통적으로 고득점 요소로 6문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득점을 맞은 것은 난이도를 높은 걸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득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득점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려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준비한 답변 그리고 내가 돌발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그냥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무조건 올리면 완전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면 당연히 말을 못 할 것이고 그러면 점수도 낮아질 것이고 채점자는 난이도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답변에 의해 녹음된 답변에 의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높은 난이도니까 잘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낮더라도 답변을 더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고요. 준비 기간도 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 높은 난이도를 골라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낮은 난이도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난이도를 낮게 골라서 낮은 것으로 오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확한 이야기가 있으면 계속 끝까지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난이도를 고르라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추천하는 거는 IM은 3, 4 그리고 고득점은 IH나 어드밴스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5나 6을 골라도 되지만 5-5를 골라라 라고 추천합니다. 네, 그게 일반적이고 쉽습니다. 하지만 그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3, 4 난이도에서 고득점이 안 나와요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